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무언가 예비해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휘되는 힘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왜 위험하냐면 말이죠. 이 힘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거는 겁니다. 끝났을 때 자신을 추스를 힘이 없으니 폐인이 되거나 증오심으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미운데 지워지지 않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도 못하고 울부짖던 그 어느 날 밤 말입니다. 결국 사랑은 통제불능의 위험 물질입니다.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마담 뺑덕의 저자 백가음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물들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고 또 전후의 사정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전에 네네. 본인의 심정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쓰고 탈구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제가 이 중에 마음이 가는 인물이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이 누구냐 심청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뺑덕에 대해서 한번 그럴까요? 그 덕이라는 인물은 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순정한 여자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네. 사랑에 이제 아주 어린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한때는 엄마의 연인이었던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덕이한테는 이제 심학규가 첫사랑인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떠한 아픔들 이런 것들을 아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제 한 여자로 그렸는데요. 다른 인물은 몰라도 덕이만큼은 굉장히 제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동화가 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라면 뭐
이런 감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나 또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네. 있겠구나. 때로는 복수하고도 싶고 예. 다시 그 사랑을 다시 보았을 때 또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완치되지 않는 어떠한 병을 앓는 거니까 예, 예.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연애 것 좀 같아요. 했구만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잘 못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잘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연애를 안 한 건 아닌데 또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건 정말 연애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인 확률이 높아요. 뭐 올해 41살 됐는데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항상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사랑이 제일 1순위였던 게 대부분의 시간들이었던 사랑지상주의. 그렇죠. 네. 뭐 소설을 쓰건 뭐 학교를 다니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야하지? 아니 그러니까 체력적이라는 게 꼭 그게 아니라 그 시간적으로 너무 네. 쫓기다 보니까 제가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1년에 이제 제가 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 스케줄도 굉장히 그렇겠죠. 많아요. 네. 그래서 요 몇 년은 별로 그렇게 아주 절실한 지금 가장 절실할 해야 될 때인데 당연히 오히려 되게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저도 초식남이 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돼요. 연애해야 돼.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결혼해야 되는데 진짜.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작가니까. 예. 그러니까 연애가 뭐라 그럴까요? 그 연애 호르몬, 연애를 위한 내 감정의 어느 창고들, 서랍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안 열리면 그럴 때 쓴 소설의 연애 부분은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소설 쓰면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치열해져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을 시간을 좀 강의를 좀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내가 소화해야 되는 그 스케줄들의 일부는 좀 줄여서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막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밥 먹자라는 말을 하고서는 싶지만 맞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딱 제가 저 혼자 밥 먹는 거 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벌써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찮고 원칙을 세워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혼자 밥을 먹는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같이 먹는다. 그거 진짜 어려운데. 술을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밥을 먹는 건 그냥 이제 심지어는 막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밥 먹는 게.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밥을 먹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자리가 더 이렇게 대등할 것 같아도 단둘이 술을 먹으면 대등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여럿이 먹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여럿이 모이면 위계가 생겨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위계가 생기면 사랑이 싹트기 어려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단둘이 만나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편하게 둘이 만나서 라면 하나를 먹고 헤어져도 서로 대등한 눈높이에서 라면을 먹고 헤어지는 게 그렇죠. 어떤 위계 안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밤새 술을 먹은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야 되는데 밥을 먹어요.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니요,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게 무슨 뭐 현실적인 결혼의 문제라기보단 본인이 가장 애쓰고 사랑하는 글쓰기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자극은 필요하니까. 뭐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까 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날 시간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제 실은 지금 한 4, 5년 동안 매년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책이 또 나와요. 그 소설집이. 그래서 지금 그 원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정말 어떻게 좀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년 1년을 아예 쉬는 기간으로 정하든지. 네,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이번 책이 내년을 쉬게 할 수 있을지. 그 내년 1년을 단순히 쉰다기보단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새로운 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그렇죠. 취재를 다니는데 어디 이제 무대를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책을 써야지라고 이제 어떤 구상을 하게 되면 거기를 내가 평소에 마음에 두던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료 조사도 같이 하고 데이트 겸 현지 답사 겸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요. 자료 조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꾸 그걸 소설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일약 예로 지금 이제 작가회의라고 이제 있잖아요. 이제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하나를 준비를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뭘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뭔가 시상식 중에 이제 사회를 보는 이제 근데 저는 그냥 저보고 하라 그래갖고 제가 알겠다고 하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빠져가지고 미안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데 여자 작가들이 이제 한 명이 필요해서 작가 한 명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전화를 5명한테 돌렸는데 5명이 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그러니까 놀러 간다기보다는 소설가들은 특히 이제 소설을 보통 끝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대 한순간도 못 놀지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그런데 여행을 간다고 해도 평탄스러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선. 그 소설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설 하나를 이제 탈고를 하면. 그렇겠죠. 작가들이 그런 거,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뭔가, 요 근래 느끼는데 표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진단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한 권씩 책을 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노란 물감 이런 것들이 한 서너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쉬면 이것들이 각각의 색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넘치거나 그 격실이 터지면 다섯 기분이 그냥 시커매지고 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첫 책, 두 번째 책 내고 이럴 때는 그냥 어디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한 6개월씩 그냥. 그걸 괜찮네. 주로 이제 원주 그때는 토지문화관에 가서 이제 박혀 있기도 하고 거기 3개월 끝나면 그 옆에 연세대 기숙사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른 일을 또 하고 이제 방전된다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도 항상 일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뭘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본 기억도 잘 안 나고 계속 일했던 기억만 뭔가 썼던 기억만 나서 이제는 진짜 안 되겠구나. 요 근래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혼자만 여름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만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다닌 데마다 요번 주에는 선생님 왜 이렇게 옷을 춥게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다 매일매일 물어보는데 옷을 꺼내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은. 보니까. 그러니까 철마다 이 옷을 넣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런. 그래야죠. 그런 하루 이틀이 꼭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 하루 이틀이 지금 가만히 곰곰해봐도 지금 한 늦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월 초부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실은 교통사고도 크게 한번 나가지고요. 차를 폐차. 아이고.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해서 이제 병원에 또 몇 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안 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작가회의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 문학 관계자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소설가를 좀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너무 열심히들 준비하고 죄송해 죽겠어요. 저 혼자 바쁘다고 맨날. 김주대 씨 그 문인하전 맞아요. 거기 일환. 예, 저도 이제 있죠. 페이스북에다가 예. 또 소개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예. 다음 주 수요일이든가요? 예. 오픈이? 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저는 지금 고민됩니다. 한번 구경 가려고.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조정이 좀 되면은 가고 아니면 조정을 못하면 뭐 못 가는 뭐 목요일 날 가든 금요일 날 가든 지금 그래야 될 입장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죄송한 게 있는 게 그게 이제 박철 시인이 이제 화정에서 하니까 그 이제 DMZ 여러 가지 이제 행사하는 것 때문에 초봄에 좀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막 너무 캥겨서 옆에 살면서 좀 똘마니 노릇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뭐 미안하고 그러네 또 갑자기. 지금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저 김정환 시인께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신데 이 노인 양반한테 너무 많은 짐을 놓고 막 그 참 그건 더 그러네. 이런 회의를 막 한 2달을 막 한 번도 못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지방에 가 있느라고 방학하고 뭐 좀 해야겠는데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쉬셔야 됩니다. 마담 뺑덕의 다음 편이 또 나오고 또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쉬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꼭 쉬셔야지. 이제 진짜 조금 좀 여유를 좀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행도 좀 가고 겨울에 이렇게 해서 점점 나이를 먹나 싶기도 하고 그 겨울 방학을 앞두고는 항상 이렇게 여행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좀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이제 그런 것도 못했고 올 겨울엔 제가 먼저 이제 안도현 시인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 제자거든요. 가끔 이제 밥도 먹고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분하고는 둘이 밥을 먹었네요. 파주에 저도 행사가 있고 저기 파주 북소리 거기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선생님 저희 겨울에 네팔이나 한번 갈까요? 네팔 좋지. 근데 그분 더 바쁘시거든요. 좀 불가능해 가까운데. 그러니까 꿈같이 그냥 서로 네팔 걷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좋죠. 그 김태형 시인이 여름에 라다크를 갔다 왔어요. 그 페이북에서 저 봤어요. 사실은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안 쉬어버릇해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건설 현장은 아침 7시면 업무가 이미 시작이 돼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이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늦고 그러면 빨리 자야 아침 또 새벽까지 나가니까. 그렇게만 계속 한 26년, 7년 이렇게 살으니까 쉴 기간이 생겼는데도 그걸 못 갔어요. 그러면서도 시도 쓰시고 라디오도 매일매일 진행하시고. 어떻게 사는 게 저도 사는 게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웃기는 게요. 그 전부터 갖고 싶은 게 난 가죽으로 된 오리지널 카우보이 모자였어요. 쓸 일도 없고 그런데 괜히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국에 계신 어느 교수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한 50만 원씩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니 배송비까지 하면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마구 뒤져서 10만 원짜리를 득템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정말 가죽으로 된 오리지널 카우보이 모자 징이 이렇게 바뀐. 이게 턱끈도 그냥 가죽으로 된. 뭔지 알아요. 괜히 좋은 거예요. 난 왜 그러나 몰라. 그걸 쓰고 어디를 걷고 싶은 거 그러고 싶은데 그 모자 쓰고 어딜 가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 백감수 소장가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너무 한심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네팔을 2번 갔다 왔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혼자 너무 바쁘고 가끔은 이제 너무 늦게 이제 집에 이렇게 저도 일산이 집이니까 들어갈 때 근데 가끔 이렇게
이게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자꾸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풍광들도 떠오르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 겨울에는 꼭 네팔에 좀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페북에 막 그 김태형 시인이 라다크 갔다 온 사진을 막 올리고 그러고 해서 신경질도 좀 나고. 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진 잘 찍잖아요. 또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라다크 정말 가보고 싶거든요. 네. 예. 이거 왜 얘기가 자꾸 글로 가나, 마담 뺑덕에서. 그러니까요. 마담 뺑덕과 함께 또 삼천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영화하고 주변에 영화와 이 책을 둘을 다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가요? 차이점, 공통점, 뭐 이렇더라, 뭐 그런 거. 이제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모티브는 이제 영화 제작사 이제 CJ랑 저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제안을 받고 이런 일들을 같이 좀 다른 장르니까 해보면 재밌지 않겠냐 해서 한 거라. 혹시 이게 제가 영화에 뭐 누가 되고 그러면 어떨까? 막 이런 좀 불안함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보고 왔다 그러면 영화가 나? 뭐 소설이 나?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세계일보의 조용호 선배님 소설도 쓰시고 문학 담당 기자신데 그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전주에서 한번 뵀었어요. 안도현 선생이랑 셋이. 그래서 뭐 이렇게 소주를 마시면서 너 근데 요즘 뭐 하냐 물어보고서 이제 저 지금 심청전 쓰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때 막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제 책이 나와서 다시 통화를 최근에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장르가 정말 다른 걸 알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뭐 영화가 더 좋다. 뭐 소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고 또 영화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면 이미지에 함축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따로따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각자의 아우라가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이제 제가 영화에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소설에 이제 삽입하고 인물들의 이름도 이제 같게 만들고 직업들은 이제 같이 하지 못하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영화와 소설은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재미도 있더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양쪽 다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고, 이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또, 시도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다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영화 제작사, 분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순서들을 조금 더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도 다른 작업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서로가.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하나의 장르의 또 다른 장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보완되는 곳에서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조금 각자의 장르들의 개성을 좀 나름은 그냥 지키고 잘 한 게 아닌가. 보통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원작 있는 영화들을 영화로 만든 영화를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랬거든요. 솔직히 뭐 예를 들면 영화가 있고 나중에 나온 원작들은 또 읽을 때 또 조금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제 자체를 서로 각자 알아서 잡은 거라
사랑 얘기긴 하지만 또 같지 않거든요. 사랑도 그 영화와 전개도 좀 다르게 가고. 예, 전개도 전혀 다르고 그 인물의 관계들도 전부 다 다르고 이런 거라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걸 먼저 봐도 네네 충분히 흥미롭다. 저는 뭐 그렇죠. 이게 굉장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아직 영화를 안 보고 있는 이유도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광고성 멘트로 어느 것을 먼저 봐도 뭐 아니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증명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주제나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와 소설이라 그러면 재미가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그게 어떤 장르적 특성이 있던 어떤 간에. 근데 이거는 다르게 가기도 했고 또 나름 본 사람들이 둘 다 충분히 그 나름의 맛이 있다 그러면 대성공인데.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그 연기들을 굉장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호평도 받고 정우성인데. 그러게요. 그 옛날에 처음 당에서는 그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 우리 술자리를 한번 해야지 않을까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옆에만 안 앉으면 돼요. 아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오징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칸만 걸러 앉으면 상관없어요. 바로 옆에 앉으면 이제 좋은 배우들 사진이 찍혀서 아니 옆에 앉아서 내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닐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심란하죠.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작가로서 그래도 좀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라고 하는 그쵸. 그 현란한 장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병행 작업을 해서 가장 그 좀 뭐라 그래 좀 압박 강박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이게 온전하게 과연 정말 다 내 거라고 내 거가 될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작업하는 와중에는 그런 것들을 잘 떨쳤던 것 같아요. 이 장르가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는면서부터는 조금 마음이 좀 좀 쉬웠어요. 여유도 있고요. 이제 반응이 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안감도 떨치고 충분히 푹 쉬시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백가음 소설가와 함께한 마담 뺑덕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흐뭇해한다면 상대도 즐긴다면 사랑입니다만 상대가 불편해하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건 집착입니다. 사랑은 소통, 집착은 일방통행.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걸까요? 집착을 반복하는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채 이 둘 사이를 왕복하겠죠. 달콤했다가 미칠 듯 불안했다가 죽여버렸으면 싶다가 봄날의 얼음장처럼 일순간에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백가음 소설가는 심청전을 모티브로 인간의 욕망을 그렸다고 생각됩니다. 눈이 먼다는 거 참혹이죠. 심청전의 심학규는 20살 때 눈이 멀었던가요? 이제 다 보고 만지고 행동하던 와중에 그리 됐으니까 육체는 갇힌 채로 정신과 감각만 온전한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볼 수 없었다면 욕망이라는 측면에서는 담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학교는 중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눈이 멀어갑니다. 어쩌면 더욱 욕망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말이죠. 덕이와 위험한 사랑에 빠진 그의 시간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두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은 또 어떤 사랑과 좌절과 욕망의 삼각파도 위에서 허우적거렸을까요? 실마리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멘트가 좀 싱겁습니까? 3박 4일 내내 이 얘기를 해도 끝낼 수 없고 정답도 아니니까 백가음의 마담 뺑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